인드라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드라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국유원의 초월적 능력은 대선 후보들까지 국유원이 임명한다 등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저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망치는 것 등을 국유원이 방관하거나 간접 지원할 수는 있어도 직접 마오쩌둥이나 시진핑을 임명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이란 뜻입니다. 물론 인공지능 떡밥 등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유원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댓글을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 안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네. 일단 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분이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공익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매일매일 자신을 다그치면서 뭔가 어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이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고 겸손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니까 다행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인드라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자에 대해서 국제유태자본론 국유법제 그것을 이제 좀 회의적으로 보고서 국제금융자본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차드 파인만 얘기죠.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엉터리죠. 왜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제 탓이다. 뭐냐면 국유본론을 제대로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은 인드라가 아직까지 국유본론을 창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국유본론을 제대로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쉽게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인드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늘 이것이 인드라가 생각하는 겁니다.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원칙적으로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첫 번째, 인드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연과학과 학이죠. 인문학.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자연과학 자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자연과학과 그 밖에 사회학이나 인문학 간의 관계는 경제학이나 쉽지 않다 이거죠. 자연과학에서는 인간의 활동에 어떤 세력이 개입될 여지가 덜하다 이거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자연과학에도 그런 어떠한 세력의 개입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과학 철학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인문학보다는 덜하죠. 아까 인드라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올바른 길, 솔루션 측면에서 뭔가 분명히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세력, 자기 개인의 선택, 은원관계가 복잡해질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설사 그것이 이성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따라서 A라는 세력이 있고 B라는 세력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B가 이길 거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보면 패할 줄을 알면서도 A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본다면 B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B의 길을 선택해야 될 건데 또 불구하고 A라는 길을 선택한다 이거죠. 질 줄을 알면서도. 그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왜 얘기하냐면은 국제유태자본론 역시도 자연과학이 아니죠.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검증된 이론도 아닐 뿐더러 늘 인드라가 얘기하듯이 이론과 음모론의 경계에 늘 서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허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을 검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여러분하고 인드라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국제유태자본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입증될 수가 없는 이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위본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세계 정부를 이제 무슨 영화에서처럼 외계인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세계 정부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이 국제유태자본론이라는 것들은 입증되기가 어렵겠죠. 그냥 음모론으로 계속 남든가 하겠죠. 어쨌든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인드라가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모택동이나 뭐 등서평을 얘기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음명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인드라가 그러한 직접적인 사례를 말했고 그것이 여러분한테 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유본이 위기죠. 그러한 정보들은 인터넷에 없겠죠. 결정적인 정보들은. 그렇죠? 직접적으로 음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과연 국유본이 인터넷에서 기사로, 증거로, 자료로 남게 할까요? 여러분이 국유본이라면 그런 자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비밀 문서들을 공개하겠습니까? 아니죠. 다만 국유본은 왜 영화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한편으로는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숨은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알 사람들만 알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정보,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들만 인터넷에 뿌린다 이거죠. 알만한 사람들만 알라는 식이죠. 그랬을 때 그런 간접적인 정보들 인드라 같은 사람들이 짐작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식으로는 78대 22로 팩트 위주로 모아서 근데 그거랑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지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임명한 게 어딨냐? 그러면은 게임 끝이죠. 게임 끝입니다. 임명장 같은 거, 표창장 같은 거 하나 딱 인드라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걸 입증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해당이 되는 건지가 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 국유본이 트럼프나 바이든을 간접 지원할지언정 직접 임명한다고 보십니까? 인드라는 직접 임명한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큰 경우고 다른 나라도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 국유본이 간접적으로만 지원할 따름이지 임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직접적으로 임명하는데 중국만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그거는 모호하게 말씀하셔서 인드라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국유본이 간접적으로 지원한 거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시민이 뽑은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인드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유본론의 어떤 방향성은 국제정세 우선이고 설사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선례들 통해서 그러한 임명적인 방식들이 과거보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았다는 점들을 계속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일본이 세계 각국에 대한 어떤 지도자들의 임명권이 더 권력이 강화됐다. 그리고 감시 권력도 더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